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랏 이래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시장 보면요. 예전만큼의 큰 폭의 변동률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계속 올해 초죠, 올해 초. 네. 올해 초에 비트코인이 한 15,000불 그 정도 됐다가 9,200불까지 하락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000불 이상으로 반등을 네.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약간 박스권 그런 장세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트레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암호화폐 시세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자기 전에는 이 가격들이 좀 많이 낮아져 있다 싶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다시 올라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4.7% 올랐고요. 이더리움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리플이 17% 가까이 급등했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그리고 스텔라도 급등했습니다. 이오스를 제외하고 주요 암호화폐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상당히 좀 많이 장중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11,000달러 이상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쭉 내려와서 거의 한 장중에 10,000달러 선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사상 최저점을 갱신할 것이다. 9,200불보다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뭐 난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반등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누구나 다 예상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뤄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보시다시피 차트에서 잘 녹아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 셧다운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13,000달러까지 반등을 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셧다운 이슈가 빨리 일단락이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어제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무슨 거래소라든지 그 관련된 다양한 그런 규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뭐 그로 인해서 이런 것이 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보시다시피 한 10,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주요 외신들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실명제라든지 아니면 과세 내지는 뭐 자금 세탁 관련 방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대대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다시 이제 반등세를 나왔고 지금도 현재도 한 11,0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지루한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이나 외신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나요? 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선을 내놨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바로 버블이다. 그래서 이 버블이 붕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타이틀에 나왔는데 기사를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바로 이제 예전에 이제 주식에서 네덜란드의 그 튤립 버블과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튤립은 향기라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약간 좀 기꼬는 그런 듯한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런 하락세를 반영해서 거기에 시기적절한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튤립은 향기가 있고 비트코인이 향기가 없지만은 튤립은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수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튤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재배를 통해서도 키우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냥 들판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채굴자들이 작업 증명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채굴을 해야만 이렇게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팩트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주요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부정적인 대책이다. 그리고 뉴스도 약간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이걸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규제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과세 문제입니다. 과세.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 최대 24.2%의 법인세율을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게 악재가 아닙니다. 원래 모든 그런 기업이 자기네들이 거둔 수익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나와 있는 법인세 과표 구간에 대해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이 200억 원 초과
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 22%를 매기게 되어 그러네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자, 그런데 이런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부분 다 이걸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거래소만의 그런 규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24.2%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입니다. 거기에 10% 지방세를 더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2%포인트가 가산이 되면서 24.2%의 법인세율이 매겨지는 건 그냥 그냥 당연하다. 다른 기업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냥 거군요. 규제가 네. 적용되는 것뿐이죠. 어. 네, 그래서 이건 사실상 이걸 가지고 악재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도 약간 좀 투자자들의 간담을 좀 서늘하게 만들 만한 그런 이슈였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거래 금액에 상한선이 매겨진다.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하루 뭐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그리고 일주일간에 2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하면은 이걸 자금 세탁 방지 용도로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FIU, 즉 금융위 산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넘겨진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들으면은 어떤 무섭잖아요. 그래. 그 이상 거래를 하면은 내가 이제 범죄자가 되는. 하지만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어요. 자,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금융 관련해서 특정 그런 법률이 있어요. 금융 거래 관련돼서. 거기에서 보시면은 원래 금융기관에서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한다든지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일정 기간 내에 입출금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FIU에 보고가 되게 되어 이것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이에요. 원래 있던 내용인데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우리가 지금 가상 계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명제로 바뀝니다. 네. 실명제로 바뀌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입출금 그렇죠. 내용이 금융 기록에 남아 있는 거고 그게 1천만 원 이상이고 2천만 원 이상이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범죄자다 그게 아니라 기록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약간 수상하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악재라고 볼 수는 없고 원래 그런 있었던 규정을 그냥 같이 도입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막연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스 레이팅이 암호화폐 등급을 평가했다고요? 아, 네. 이제 지금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웨이스 레이팅이라는 그런 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ETF라든지 뮤추얼 펀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회사인데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곳에서 이제 암호화폐 등급도 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됐었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 9시입니다. 9시. 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홈페이지가 계속해서 다운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네. 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네. 접속을 해서 과연 그 암호화폐 주요 암호화폐 등급이 네. 어떤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걸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의 그런 펀더멘탈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뭔가 기준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그런 암호화폐 등급에 관한 그런 시장의 수요가 많고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묻지마 투자라기보다도 네. 그런 이런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객관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기준이 마련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트레이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